과천 8구 단지는 8단지 1,400세대와 9단지 720세대, 상가까지 포함한 2,152세대를 신규 아파트 2,839세대와 근린생활시설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브랜드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를 채택했습니다. 이주 및 철거가 완료되어 2030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과천 8구 단지 재건축 사업의 후반부 사업 진행 주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과천 8구 단지 재건축 사업을 이끌고 계신 이형진 조합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조합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천 8구 단지 재건축 사업은 엄청난 규모의 대단지 재건축 사업인데요. 사업 개요와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8단지 1,400세대와 9단지 720세대, 각 단지 2개 상가 포함해서 2,152세대를 2,83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조합 설립된 이후 22년 시공자 선정, 23년 건축경관심의 통과, 24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그리고 2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성면 해체 및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재건축 일정에 비해 정말 빠르고 바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자부합니다. 시공자는 현대건설이고 하이엔드 브랜드 DH를 적용하고 있으며 2030년 하반기 입주 목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초고속이라는 말이 숫자와 일정만 들어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와 관련해서 2,150세대가 넘는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는데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재건축 사상 매우 기록적인 결과인데 그 비결은 혹시 무엇입니까? 2,152명의 세대와 상가가 단기간에 이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은 치밀하고 정교하게, 지원은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주 관련 여러 협력업체들과 이주 TF를 구성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진행 상황 점검 및 피드백이 유기적으로 잘 진행된 결과라 봅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개인별 이주 상황을 일일이 점검 관리했고 미이주 사유에 대한 분석 및 지원, 법률적 대응은 물론 추가 이주비를 포함해 이주비를 100%까지 지원하면서 허들을 없앴던 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사업 진행에 대한 협조가 가장 컸죠. 이주를 개인별 관리로 핀셋으로 관리한 것이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 진행 상황과 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현재 성면 해체가 진행 중입니다. 성면 해체는 민원이 가장 많고 또 예민한 공정이지만 사실 막연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직접 학교, 어린이집 등을 찾아가서 선제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학부모들과 신뢰를 쌓았고 무엇보다 제가 과천시의 성면감시단 교육을 받고 직접 시민감시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순조롭게 진행해 오고 있고 4월까지는 완료하고 10월 말까지 건축물 철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펜스 설치, 통행로 이슈, 공사장 출입구 및 작업 차량 동선, 수목 제거 시에 소음 등 소소한 민원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당면한 사업 현안은 올해 착공 후 일반 분양의 성공입니다. 현재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 등 3중 규제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쳐서 분양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의 성공이 곧 사업의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추이 및 규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철거 및 착공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겠지만 결국 사업 성공의 열쇠는 일반 분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현대건설과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되고 사업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공사비 협상 과정에 별다른 쟁점은 없었는지 소개해 주시면 뒤따라 진행되는 사업장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별탈 없이 보일 수 있으나 2024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작년 말 공사비 협상 타결까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가장 핵심 이슈는 시공자의 산출내역서 제출 여부였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공사비 협상을 하는데 산출내역서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도 이리저리 따져보는데요. 조합에서는 공사비 협상 TF를 구성해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산출 내역서가 없다 보니 1년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공자로부터
산출 내역서를 제출받으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고 공사비 검증회사와 함께 시공자와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가격 차이를 축소해 나갔습니다. 이후 최종 협상은 임원 협상으로 전환해서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과 시공자 모두가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했고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했기에 가능했고 무엇보다 조합과 시공자 간에 상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상적인 거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산출 내역서에 근거한 현실적인 협상이 유효했다는 의미네요. 다음은 상가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천 8단지와 9단지를 통합해 추진하면서 특히 상가와의 협의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협상 과정과 최종 협상 타결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상가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상가 이슈가 정비 사업의 핫 이슈 중 하나입니다. 상가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로서 같은 조합원이고 사업 공동체이다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되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며 협력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야 하고 재건축의 모든 과정에 상가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 하에 우리 조합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협약했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이사회 및 대의원의 구성, 시공자 선정 과정, 설계 과정, 이후 모든 사업 추진 과정에 상가 대표자를 포함시켜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했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가의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며 진행하다 보니 서로 신뢰가 쌓였고 작은 소소한 이견들은 있지만 운동장을 뛰쳐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관리처분 단계에서 일부 조합원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조합에서 승소했습니다. 저는 정말 서운했던 게 그렇게 진심으로 돼 있는데 상가협의회에서 제 말보다는 다른 분의 말을 따라가는 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극단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그럴듯하고 듣기에는 좋지만 결국 피해만 불러옵니다. 소송 결과를 계기로 상가도 변화된 계획을 검토하리라 보고 조합도 원만히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상가를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공동 주체로 인정하고 참여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는 측면이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관심이 큽니다. 다만 시장 과열 등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합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는 제도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활성화에 반하는 제도이고 다른 개발이익 환수제와의 형평성, 각종 기부 체납 등 공공기여와의 중복 부과, 부담금 계산 기준 및 산식의 논란 등이 있습니다. 어떤 조합원들은 부과금을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다행이고 특히나 수요가 있는 도심 지역에서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장님의 소통 방식, 조합원 신뢰의 배경을 여쭙겠습니다. 비대위가 없이 빠르게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신뢰가 두텁습니다. 네, 과찬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성공은 소통과 신뢰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슈처럼 저는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매주 주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진행 업무를 매주 월요일마다 조합원들께 설명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 비슷해요. 이처럼 정보 격차가 해소되면 갈등이나 불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설명하는데 지난 월요일 새해 첫 주에도 올해 사업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투명한 소통이 있으니 비대위가 생길 이유도 없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전폭적으로 신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주간 브리핑을 한다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소통을 행사가 아니라 루틴으로 만든 게 신뢰의 기반이었군요. 네. 기억에 남는 자랑거리와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21년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각종 음해로 인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 겪었지만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을 보시면서 오히려 조합원분들의 신뢰가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과 인가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가 달려 있죠. 종전자산 평가는 내 이웃과 나의 형평성 문제이고, 분양 신청 이후 각 단위 세대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제 내가 배정받은 집이니 마치 내 개인 집을 인테리어하는 것처럼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를 조율하는 것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니 오히려 오해 없이, 그리고 더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더 탄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씀이 어울리는 답변입니다. 이형진 조합장님이 그리는 과천 8구 단지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을 보면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 단위 세대 평면이 얼마나 잘 나왔냐, 조경과 외관 디자인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최근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8구 단지가 이런 4가지 핵심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신축되면 당연히 우리 단지가 과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건축하는 과정에만 머물지 않고 입주 이후에 실제 거주하는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관점까지 세심하게 검토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의 슬로건이 언제나 살고 싶은 도시인데요. 우리 8구 단지도 언제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언제나 살고 싶은 아파트,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과천의 대장 아파트, 시간이 지나도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드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철거 후 착공, 일반 분양 등을 앞두고 있어 이제 재건축 사업이 후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연초부터 건축, 경관, 교통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까지 정비사업 인허가의 한 사이클을 다시 돌아야 하고, 이후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착공 및 일반 분양까지 마쳐야 합니다. 정말 미친 일정인데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지는 도달하라고 있는 것이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야 하니 벌써 긴장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단계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하기에 조합원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는 없잖아요. 후회가 없기 위한 최선,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52세대를 2839세대로 재탄생시키는 대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는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핀셋 관리를 위한 이주 TF 운영, 개인별 이주 관리, 그리고 투명한 소통이 만든 결과였음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모습을 드러낼 과천 8구 단지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 어떠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선보일지 기대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즈TV 장콕집콕의 이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